안녕하세요. 이혜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가장 핫한 얘기를 갖고 좀 해보려고 해요. 찾아봤거든요. 화천대유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에요? 무슨 하늘을 뭐 이렇게 그게 이 이름 지으신 분이 동양 철학가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게 주역에 있는 무슨 뜻이래요. 하늘을 돕는 자가 뭐 크게 대성한다 뭐 이런 뜻인데 대성해서 나왔더라고요. 퇴사를. 그쵸? 네. 제가 오늘 상담을 갔는데 고객님도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 나의 퇴직금과 너무 다른 저 돈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은 화천대유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된 50억에 네, 관련된 50억. 얘기를 네. 조금 해볼까 해요.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50억을 어디서는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네. 산재라고 하고 말이 많아요. 이게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50억을 급여로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해봤는데, 네. 이제 기사에 대충 내용들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언제 입사했고, 네네. 언제 퇴사했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 근데 이슈화된 50억 중에서 50억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세금 22억을 떼고 28억을 받아서 나왔다, 이렇게 기사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했을 때는 근데 22억이 안 나와요. 한 15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네. 그리고 성과급으로 계산을 했더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한 2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처음에 자극적으로 보도됐던 퇴직금 50억을 받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부는 퇴직금, 네. 근데 그 퇴직금의 비중은 아주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성과급으로 책정해서 받아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이 얼추 22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곽모님께서 화천대유를 나오면서 받은 50억은 네. 뭐 산재다, 퇴직금이다 말이 많지만 네. 실제로는 성과급, 네. 즉 급여의 형태로 받아서 나오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50억 중에 22억이 세금으로 원천 직수당했고 네. 실제로 수령한 건 28억. 그러면 세무사님, 우리 이쯤에서 네. 이 퇴직금하고 급여로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 차이가 왜 발생을 하게 되는지 네.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받는 사람은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네. 받는 돈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네네.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1년치 받은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네네. 근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정 기간 일한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사할 때 한 번에 정산해서 받는 거거든요. 네네. 장기간에 걸친 누적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소득세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누적된 소득이고 어떻게 보면 퇴직금은 또 은퇴자금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액 부담 자체가 조금 낮아요. 소득세보다. 그러면 지금 50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전체를 다 받았다라고 네. 했을 때는 15억 정도 세금이 나가고 이게 네. 급여 상여다. 그러면 22억. 네, 맞아요. 한눈에도 거의 한 7, 8억 정도가 세금이 차이가 나네요.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뭐 그것까지 따지진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50억을 회사에서 받는다, 퇴사할 때쯤 네. 그럼 퇴직금으로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유리하죠.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 광모 씨께서 네. 나이가 어리죠? 네. 그리고 화천대유 대리였다면서요? 네. 급여 얼마 받았대요? 3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328만 원인가? 근데 퇴직금으로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50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네. 만약에 일반 직원이었다고 하면 네네. 한 2,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 일반적. 저희가 1년을 일했을 때 한 달치의 급여 정도의 퇴직금이 쌓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맞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공모를 인정받아서 이번 경우처럼 네. 화천대유처럼 네. 이사회, 주총 다 거쳐서 네. 임용이 올 정도로 힘들게 일했다고 하는데 이 네. 공로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퇴직 위로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리로 퇴사를 하는 우리 직원이 네. 50억이라는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에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돼 라고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이 정도는 줄 수 없어.
맥스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받을 수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한도가 존재하진 않는 않아요. 거죠. 네네네. 다만 회사를 하는데 광모 씨만 50억을 받거나 네. 아니 다른 직원들은 똑같은 대리급에 있는 직원들은 퇴직금을 2, 3천 받았는데 이분만 50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특수관계자한테 퇴직금을 많이 지급했다. 근거 없이. 그래서 어려운 말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준 돈 자체가 비용으로 법인 입장에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직원하고 회사는 특수관계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줄 수는 있는 거네요. 한도가 맞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자, 네네네. 그러면 우리 광모 씨께서 네. 지금 현재 이 회사에 대리로 입사했다가 퇴사를 하셨어요. 제가 등기임원이라는 얘기는 기사에서 못 본 것 같아서. 등기임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만약에 근데 등기임원이다. 네. 우리가 임원이라고 네. 불리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등기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다. 그 급여는 한 300 받았다. 네. 50억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지급은 하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임원분들이 세금 계산에 있어서 소득보다는 퇴직금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활용해가지고 정관에 본인의 퇴직금을 좀 높게 설정해 놓는 경우에 네. 좀 세부담을 덜 하면서 법인 돈을 갖고 오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2012년에 세법에 퇴직소득의 한도 규정이 신설이 됐죠. 그래서 네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럼 퇴직금은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법이구나. 요만큼만 네네. 퇴직소득세를 내고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건 근로소득세를 내라. 이렇게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이 있어요. 적은 세금으로 네. 우리가 적용해 줄 수 있는 건 요만큼이다. 아, 그렇죠. 그게 한도가 얼마예요? 그 한도가 사실은 2012년에 생겼을 때만 해도 3배였거든요. 임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규정이 특이해서 직전 3개년도치 평균 연봉의 네. 10%의 이제 배수를 적용한다 그러면 3배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네. 또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2배입니다. 아, 2배. 그러면 그냥 알기 쉽게 일반 직원보다 한 2배 네. 그게 한도고 네. 그걸 넘어가면 높은 세율인 급여,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네. 즉 만약에 광모 씨가 이거를 상여가 아닌 퇴직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받을 때 원천 징수되는 세율이 네. 급여보다는 낮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원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네. 정말 이명도 오고 정신적인 질환이 올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라고 네. 했을 때 근로자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네. 임원인 경우에는 연봉이 우선 기본적으로 높아야 이 맞아.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나머지는 다 소득세로 계산이 됐겠죠? 그러면 임원 퇴직금 같은 경우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네. 주총이나 이사회를 거치면 되나요? 단순히 주총이나 이사회를 퇴직할 때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세무조사 받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임원한테만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 사실은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 입장에선 비용 처리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모든 임원한테 통상적으로 적용된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을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 그럼 회사 정관 안에 임원은 퇴직금을 뭐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면 퇴직소득세를 적용받는 퇴직금의 한도를 맥스로 네. 그쵸 할 수 있고 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케이스별로 네, 그 사람이 맞아요. 정말 회사에 얼마나 많은 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퇴직 위로금을 물론 다른 사람하고 너무 불평등하지 않게 네. 적용하면 한도 적용 없이 네.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 50억 이게 뭐 퇴직금이다, 급여다, 산재다 뭐 말이 많아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저희가 따져보다 보니 네. 아 이게 급여일 때와 퇴직금일 때 이런 세금 차이가 있고 이런 세금 차이가 여러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받는 소득이 상여이거나 퇴직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급여 설계를 잘 하셔서 좀 더 적은 세금으로 네.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정관 같은 경우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고요. 다음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